하잖아요. 단팥빵 280개 들고 가실 수 있어요? 심지어 이 두 군데서 다 사셨어요. 같은 날. 네, 100만 원어치 사신 겁니다. 어떻게 들고 가셨을까요? 사건을 희화화하기 위해서 제가 희화화요? 답변을 희화화요? 중상모략 사과한 게 어젠데 희화화요? 제가 웃으니까 지금 속도 웃는 것처럼 보입니까? 당신 같은 사람 검증해야 되는 게 답답합니다. 눈이 빠지게, 예? 눈이 빠지게 보고 있어요. 드러나면 반성을 해야죠. 희화화. 저는 반성할 일 한 적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입니다. 자, 오늘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정말 이 국민들을 분통을 터뜨리게 하는 자격이 되지도 않고 깜도 되지 않는 이런 자가 어떻게 정말 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수 있는지, 거의 뭐 이건 장관급에 해당되는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장관 그 이상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장인데 지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요용한 것이 고발이 돼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준숙이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죄하라,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흘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두고 이 사람은 방송통신위원장은 물론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고 결론을 내리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민수 이 대변인이 국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가 청문회 기간을 3일로 연장해 가면서 끝없이 쏟아진 의혹을 검증하려고 했지만은 제대로 된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며 이 후보자는 어느 의혹 하나 소명하지 못한 채 오히려 극우적 시각만을 반복해서 드러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자격 미달의 인사를 지명한 데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라면서 민주당은 오늘 현장 검증을 통해 추가적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고발과 함께 청문회 위증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후보자는 역사인식과 언론관,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부적합함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났다면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십시오. 사흘간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려면 사흘로도 부족하기만 하네요. 이 후보자는 역사인식, 언론관, 도덕성 등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인사행위 이미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로 이루어졌다. 자위대의 한국 진출 반대한다. 일본 교과서 왜곡은 잘못됐다. 이런 말도 못하는 대한민국 방통위원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썼음을 누가 봐도 뻔히 알 수 있는 수많은 사례가 제시됐음에도 증거는 내놓지 않고 뻔뻔하게 무조건 업무용으로 썼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합니다. 법이 보장한 취장기간, 그동안 국회에서 유례가 없는 사흘의 인사청문회도 부족해 일주일 뒤 현안 질의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이 후보자, 지금이라도 자진 사퇴하십시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진숙 후보자가 이제 첫째는 법카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법카의 여왕. 법인 카드를 마치 자기 개인 카드 사용한 것 마냥 물 쓰듯이 쓰는 거예요. 정해진 규정의 2배 이상으로 사용하고 뭐 와인을 뭐 엄청나게 구입했다고 합니다. 와인을 구입하고, 그죠? 와인을 구입하고 자기 사장실에다 와인을 그냥 백화점에서 와인을 그냥 결제를 해가지고 쟁여놓고 와인을 계속 뭐 혼자 마시는지, 누가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을 거기서 접대를 하려고 그 와인을 따라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부적절한 접대 아닙니까? 집무실에서 와인을 계속해서 지금 몇 병을 지금 한 10여 병 이상 본 것 같아요. 와인만 해도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거를 법카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 빵진숙이라고 별명이 이를 정도로 빵가게에서 빵을 100만 원 몇백만 원어치 100만 원어치 넘게 이 조사단이 직접 가서 30만 원어치를 직접 사서 들으려고 하니까 혼자서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런 거를 또 전화 통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미리 선결제를 끊고 뭐 얼마를 가져가면 안 되겠냐 이런 거를 계속 요구를 하고 주문을 하고 심지어는 어떤 때는 새벽에 자기 집 근처에서 새벽 4시에 예를 들어서 몇천 원, 4천 원, 5천 원, 만 원도 안 되는 이거를 긁고 다니는 게 그 시간에 그 금액으로 누구를 접대해야 하겠습니까? 이 카드를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자기 누구 가족을 주고 자식을 줬거나 딸내미를 줬던지 아들내미가 있으면 아들내미를 줬거나 누구를 줬는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줬던지 누구를 줬던지 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가 의혹이 굉장히 깊어지잖아요. 새벽 시간에 몇천 원도 안 되는. 아니 업무 시간에 정확하게 9시 출근하면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근무 시간에 사장이 정확한 지점에서 정확한 공공장소에서 광고주나 업무에 필요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직원을 대동을 해서 정확하게 그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만한 그런 설명이 되지 않고 모든 것은 문제 지적하면은 다 업무용으로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없다. 유용한 것이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범죄자가 되는데 그러면은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 국민의 상식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이거는 도저히 법카를 물 쓰듯이 쓰고 개인적으로 쓰듯이 이렇게 와인 구매하고 빵 구매하고 그 빵을 도대체 그 몇백만 원어치를 백몇만 원인가 200몇만 원인가를 그 몇백만 원어치를 구입해 가지고 그 빵을 어디에서 누구에게 줬는지 그 빵을 먹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증거를 다 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댈 수가 없어요.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카의 여왕이에요. 그리고 관용차 자기가 다니는 이 대학인지 대학원인지 거기를 하면서 관용차를 사적으로 또 이용한 그것도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무단 결근하고 한 달 동안 출근하지 않고 해외여행을 그 시간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최민희 또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아니 위안부가 지금 강제로 위안부를 시켰냐 자발적으로 위안부를 간 거냐 일제시대 때 거기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장이 답변하지 않겠다. 자, 일본인에 의해서 일제에서 강제로 지금 동원돼 가지고 일본 위안부가 아무리 먹고 살 것이 없기로서니 그 자기 몸을 팔아 가지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보수적인 가치관 시대에서 일제 치하에서 속아서 간 사람들이 많은데 강제로 일본군의 성노예까지 하면서 그 돈을 벌고 싶나요?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 병 걸려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역사 인식을 가져야지. 자위대가 한국에 들어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한국 국민이라면은 당연히 들어오면 안 되고, 그죠? 어떻게 한일 간의 동맹이 있을 수 있느냐. 김병주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한일 동맹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 물론 군사적인 협력은 이룰 수 있겠지만 동맹이라는 표현은 한미 동맹은 해결이 되겠지만 한일 간에는 동맹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문제도 오염수가 아니라 핵 처리수라고 이야기하고 일본 편에서 이야기하고 이거 완전히 친일파적인 뉴라이트적인 사상, 친일파적인 그런 정말 일본의 간첩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가의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는 방통통신위원장이 그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지 못한다? 규정짓지 못한다?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이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거 완전 친일파입니다. 친일파 같은 똑같은 거예요. 아니 위안부가 일본이 저지른 만행, 강제적으로 저지른 만행이라는 걸 왜 이야기를 못합니까? 독도 문제 이런 것도 다 개별적인 사안이라고. 이 질문을 피해가고 즉답을 피해가고
이런 시각이 지금 윤석열이와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가지고 있는 시각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국회의원들이 야당에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질문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나는 임명되고 말 거야. 뒷배를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과 김건희의 뒷배를 믿고 그냥 너희들이 뭐라고 짓든지 나는 그대로 가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야당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볼 때, 저 같은 국민들이 볼 때 분통이 터지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인재가 없으면은 이따구로 생겨먹은 이런 사람들이 깜도 되지도 않는 것들이 중요한 공직을 차지하려고 하고, 윤석열이 김건희 말만 잘 들으면은 왜 정부 중요한 요직을 점거하면서 차지하면서 비싼 연봉을 쳐 받아가면서 법인 카드를 맡겨주면은 방송통신위원장도 마찬가지일 거 아닙니까? 그 법카를 자기 마음대로, 그 와인 구입하는 대로, 여러분, 응? 와인 몇십 병 구입하고 빵 몇백 개 막 몇백만 원어치 구입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백화점 다니면서 긁어대고 국민 혈세를 펑펑 쓸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일본관, 일본에 대한 역사인식, 역사 왜곡, 역사인식, 가치관, 여기에 대해서 자격이 되지 않아요. 한국인의 편에서 입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본 친일파적인 입장에서, 일본의 유리한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나눠가지고, 뭐 파묘 같은 영화는 좌파고, 뭐 정우성이나 뭐 송강호나 이런 사람들은 옛날 이명박이나 이런 박근혜 이런 시대처럼 좌파 우파 연예인을 나눠가지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가지고 좌파 연예인들이, 좌파 방송들이, 좌파 노조원들이 MBC를 장악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노조를 때려잡고, 자기가 옛날에 노조 활동을 했었으면서도 간부가 되자마자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변절해가지고 이렇게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고 거짓말을 위증하고 거짓말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뻔뻔하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자기는 공용으로 썼다. 법카를 업무용으로 썼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변명과 해괴한 논리로 주장하고 있는. 근데 이런 모습은 김건희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똑같아요. 김건희 모습. 김건희 시즌2입니다. 김건희 시즌2가 위 꼭대기가 위에서 물이 흐리니까 아래까지 물이 흐른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윗물이 흐리고 탁하고 더러우니까 아랫물까지 흐리고 탁한 더러운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는 거를 국민의힘 추경호나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막아서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를 마치 이게 무슨 정치적인 공작이니 협박이니 뭐 최민희 위원장을 막 뭐 고소하고 뭐 갑질을 했다는 등, 아니 문제가 국민들이 볼 때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제기하는 거를,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럼 이런 수많은 의혹과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데도 그냥 그러면은 야당이 오케이 인사청문회를 그냥 채택을 하고 찬성을 해야 됩니까?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국민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민주당이 직무유기죠. 분명히 어떤 의혹이 있는데 일부러 의혹을 만들기 위한 의혹이 아니라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의혹들이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읽었던 기사를 통해서, 또 제가 말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부적격자고,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이 적격 부적격을 떠나서 이런 그 국회 청문회 앞에서 위증하고 그 법인의 카드를 자기 마음대로 사적으로 유용하고 대일본관, 언론관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왜곡된 잘못된 걸 가지고 있는데 수사를 받고 깜뽕이 가야 될 각오도 몇십 번을 각오도 남을 정도로 죄가 차고 넘쳐요. 이 사람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깜냥이 되지도 않아요. 이런 인간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해가지고 추진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이 민심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이재명 대표 불러가지고
그 여론만 살짝 세탁을 해가지고 말 듣는 척 앞에서는 웃으면서 듣는 척 했더지만 뒤에서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들 보면 뒤통수를 치는 일들만 윤석열이 하고 김건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 쫄개들이 꼬봉들이 응?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 이 권력의 그 비호에서 무조건 민주당과 야당 이야기하는 건 정반대 이 청개구리 같은 이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그걸 마치 정쟁으로 몰아가고 정쟁의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아니 문제가 있는 거를 문제 지적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정치적인 논쟁거리로 만들지 말라 정치적인 것을 이용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이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국민의힘은 국민을 위한 당이 아니고 국민의 힘을 위한 당이에요. 국민의 힘을 위한 당.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루빨리 여기에 대해서 다시 불러가지고 심의를 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제보들이 앞으로 쏟아질 겁니다. 이 제보를 받고 그때마다 또 이게 거짓말로 쉴드를 칠 거예요. 어떤 이런 현장을 보면서 야 정말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만약에 이게 청문회가 없었다면은 이 빵진숙 법카를 막 유용하고 일본관에 대해서 수상한 간첩과도 같은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인 줄을 정말 몰랐고 그런데 이런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다 드러났고 얼마나 이 법인카드를 국민의 혈세 그 기업으로 말하면은 기업이 벌어들인 MBC가 벌어들인 그 돈을 좀 엉뚱하게 쓴 거 아닙니까? 열받지 않습니까? 그 돈을 직원들의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거나 보너스로 주거나 월급으로 줘야 되는 거를 왜 자기가 법카를 마음대로 사장이라고 마음대로 법 위에 초월해서 마음대로 쓰고 다니냐 이거죠. 생각하면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를 지적하면 잘못했다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뻔뻔하게 하게 아무 잘못이 없다.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다. 떳떳하지 못하니까 답변하지 못하는 거죠. 아니 어떤 국민이 지금 일본이 지금 독도를 침탈하려고 하고 뺏어가려고 하고 우리나라 위안부 그 할머니들의 그 고통을 공감하고 분노하지 못할 망정 답변조차 제대로 못하는 이딴 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겠다고 국민들 위해서 국민을 선도하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겠다고 지금 나서서 이 지랄을 떠는 겁니까? 뭐 연상만 봐도 지금 토가 나오고 밥이 넘어가지 않아요. 이런 인간은 정말 역겹습니다. 이진숙이 MBC 기자 출신인지는 모르겠어요. 종군 기자로 활동해가지고 이름이 떠서 유명세를 잘 나갔는데 정말 이게 기자로서 부끄러운 양심도 다 팔아먹고 그냥 오직 출세만 바라보고 권력의 눈치만 보면서 지금 현 국민의힘 거기에만 아부를 떨고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임명하는 대로만 거기에 충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국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이런 거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번 정말 청문회 채택 하지 않기를 잘했고요. 다음에 질의 심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보를 받고 이 이진숙이의 이 불이함, 불법, 잘못된 것들 이런 죄들을 낱낱이 다 까벌려 가지고 임명하는 순간 윤석열이한테 오히려 이 정권에게 짐이 되고 이 정권이 이런 걸 통해서 다 무너지는 그런 단초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작자들은 절대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위에서 군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기분 더러운가 역겨운가. 이런 것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누구를 명령하고 누구에게 지금 훈계질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주 뻔뻔하기가 짝이 없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하늘의 심판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언젠가는. 정말 하늘의 이 진노가 떨어져 가지고 정말 분명한 무서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이 이준석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국민들도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거짓말을 치면서 이런 자리를 지키려고 이렇게 양심을 팔아먹고 거짓말을 칩니까? 가만두지 않아야 돼요. 저런 것들은 진짜로 생각할수록 화가 납니다. 하늘에 분명한 심판이 있길 바라고 이 땅에서도 반드시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강력한 처벌을 받고 이딴 것들은 다시는 정치판에 발들이지 못하고 처벌을 죄에 대한 대가를 철저하게 처벌받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사흘간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대전 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를 마구 사용했다며 법카의 여왕이라고 비꼬았습니다. 휴일 집 주변을 가리지 않고 빵, 커피 등 소외까지 마구 긁었었다고 꼬집었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혼자 못 들고 가잖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 MBC 현장 조사를 진행한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월 평균 한도 2배 넘게 사용했고 초과분에 대한 증빙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이뤄진 심야 결제가 숙박인지 식사인지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이 후보자가 한도 내에서 규정에 맞게 사용했고 세부 증빙은 실무자가 처리했다고 반박하자 노종면 의원은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인가라며 꼬집었습니다. 증빙 자료를 실무자한테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냐며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변명과 궤변의 연속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도 220만 원까지는 운영비로 맞추고 나머지는 접대비로 처리해 대전 MBC 사장 3년 동안 1억 4천만 원 넘게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또 현장 조사 결과 이 후보자가 무단 결근을 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장 결제가 한 달가량이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자료로 증빙되었습니다. 대전 MBC 측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관용차 하이패스 내역을 확보해 제출하기로 한 만큼 후보자의 의혹을 낱낱이 추가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이 후보자는 재직 당시 필요한 경우 휴가를 사용했다며 대전 MBC는 규모가 있는 기업으로 휴가와 복무 관리 등이 허술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택이 여야 이견으로 불발된 가운데 이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계속 논란입니다. 대전 MBC 사장 시절 이 후보자가 개인 소지 법인카드뿐 아니라 공용 법인카드도 썼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공용카드로 구입한 건 1,500만 원어치가 넘는 와인, 개인 법인카드까지 합하면 와인 구입에만 2,200만 원을 썼습니다. 보도에 이용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대전 MBC 사장실입니다. 냉장고 문 수납칸에 와인이 6병 있습니다. 코르크 마개를 끼워놓은 와인도 있고 사장실 한켠엔 고가의 와인 여러 병과 상자째로 구입한 와인도 보입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대전 MBC 사장 재직 시절 개인 법인카드로 29차례 649만 원어치 와인을 구입했습니다. 드셨습니까? 선물했습니까? 업무용으로 썼습니다. 콜키지를 지불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와인을 주문하는 것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래서 드시고 남은 가져갔다가 것을 가지고 온 겁니까? 물론입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대전 MBC 경영국에서 관리한 공용 법인카드 결제 내역입니다. 2015년 5월부터 2년 반 동안 관계회사 접대를 위해 사장 지시로 구입한 와인이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구매처는 대전 MBC에서 차로 10분 거리인 대형 백화점. 100만 원 이상 구입한 날도 4번이나 됩니다. 이미 밝혀진 위법, 불법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후보자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수사기관 포토라인에 세우겠습니다. 업무 차량으로 대학원에 다닌 정황도 나왔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전 MBC 사장 시절 서강대 대학원 2곳의 석사 과정을 잇따라 밟았는데 수행기사가 서강대 주차요금을 결제한 당일 이 후보자도 서강대 주변에서 여러 차례 법인카드를 사용한 겁니다. 2015년 4월 21일 주차비 정산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서강대 근처 고급 식당에서 38만 원. 2017년 4월 18일 출차 7분 뒤 제과점에서 11,500원 등을 결제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공용카드로 산 와인도 업무용이며 대학원 수업이 있는 날엔 학교 근처에서 업무 일정을 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보류하고 다음 달 2일 다시 국회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정황만 늘어나는 이진숙 법카, 이제는 처벌의 시간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대전 MBC 현장검증단 기자회견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이인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대전 MBC 현장 검증을 다녀왔습니다. 약 4시간가량의 검증 결과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황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특히 이진숙 후보자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인정보 미동의라는 명분으로 대전 MBC의 자료 제출을 올가매기까지 한 점이 드러났습니다. 공용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 돈으로 접대한 내역이 어떻게 이진숙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돈을 업무에 사용했다는 후보자의 법인카드 내역이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기 고백이자 본인의 범죄 행위를 가리기 위해 방통위원장 임명 전부터 언론을 입틀막하겠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이진숙 후보자는 부여된 한도를 2배나 초과해서 개인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초과분에 대한 증빙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장이라고 마음대로 마구 긁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무 증빙도 없는 초과분을 한도와 무관한 접대비로 처리한 분식 행위도 확인했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히 업무상 같이 먹었다는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단돈 10,000원이라도 증빙하지 못하면 업무상 배임입니다. 또한 현장 검증단은 현장 검증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 중 하나인 후보자의 수행기사 법인카드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중 일부만 검증했는데도 사직서를 내기 직전인 2017년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무단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의혹만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면밀하게 추가 검증하겠습니다. 후보자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던 빵도 직접 구매해 봤습니다. 남아있는 빵마저 얼마 없어서 쓸어 담아 결제했는데도 24만 원이었습니다. 24만 원의 빵조차 최소 3명이 들어야 할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후보자가 미리 선결제를 해놓고 대전 MBC 퇴직 이후에도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아닌지 반드시 검증되어야 합니다. 제보만 무성하던 이진숙 후보자의 무단 결근을 뒷받침할 근거도 나왔습니다. 사장 결제가 한 달가량이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자료로 증빙되었습니다. 대전 MBC 측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관용차 하이패스 내역을 확보해 제출하기로 한 만큼 후보자의 의혹을 낱낱이 추가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후보자가 언론의 팔을 비틀며 제출을 막고 있는 공용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증빙 자료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대전 MBC의 후보자가 호텔에서 사용한 명확한 세부 결제 내역도 제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급 호텔에서 이뤄진 심야 결제가 숙박인지 식사인지 본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닌지 명명백백히 밝히겠습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통해 극우적 사상과 후한무치한 발언들,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방송장악, 언론탄압 야욕, 노조 불법 사찰, 여론조작 시도 등의 저열한 민낯을 보이며 스스로 부적격 인사임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청문회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걸어온 극우의 길, 본인이 저지른 불법 행위와 이를 숨기기 위한 온갖 위압과 거짓말에 대해 책임질 시간입니다. 오는 금요일 열릴 과방위 전체 회의에 이진숙 후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후보자의 거짓말에 대해 법대로 위증의 죄를 묻겠습니다. 지난 1년간 방송통신위원장 일반군 위안부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안부입니까? 아니면 강제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입니까? 논쟁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답변 못합니까? 시간 돌리세요. 잘하셨어요.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위안부였습니까? 자발적 위안부였습니까? 이게 논쟁적입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논쟁적인 사안이라는 것은 이게 뭐가 논쟁적입니까? 논쟁적인 누구와 논쟁적인 논쟁하고 사안이라는 있습니다. 것은 이 취소하고요. 사안이 누구와 논쟁하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일본군 위안부가?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아, 말을 잘못했다. 일본군 위안부가 강제적이었다, 자발적이었다는 논쟁을 누구와 누구가 하고 있어서 논쟁적입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개별적인 사안입니까? 역사관에 대한 문제이고. 일본군 위안부가 A라는 위안부가 강제로 갔냐? 제가 이렇게 물어야 개별적인 거고요. 이거는 역사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뉴라이트세요? 전 뉴라이트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걸 다 못하세요? 대한민국 국민이시죠? 대한민국 국민의 80%, 90% 가까운 분이 일본군 위안부는 강제적인 것이었다고 판단합니다. 그 90%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10%에 해당합니까? 이걸 답 못하는 사람은 정말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화해서 한반도를 근대화시켰다. 동의하십니까?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게 개별적인 답변하지 게 않겠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기자를 하셨다면서 개별과 보편을 이해 못합니까? 개별적인 거는 이런 게 아닙니다. A가 B를 어떻게 했다가 개별이에요.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10%에 속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답변하세요 그럼. 답변하지 10%에 않겠습니다. 안 속하면 그럼 90%에 속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101% 1%에 해당합니까? 왜 궤변을 늘어놓지 마세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 지금 한일동맹이 문제인 것은 동맹국이 되는 순간 자위대의 한국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답변 못해요. 일본 군대가 한국에 들어오는 문제. 이걸 왜 답변 안 하세요? 제가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이게 않겠습니다. 개별이 아니라니까요. 자위대에 A라는 군인이 한국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는 개별이고요. 자위대의 한국 진출에 대한 질문은 이거는 본인의 역사관, 세계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걸 왜 답변 못하세요? 최민희 위원장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답변 못할 사람 거의 없어요.